자, 이번 시간에는 21학년도 6월 평가원에 나왔던 황만근 이렇게 말했다 작품 좀 보도록 할게. 일단 이 작품이 원래 그 20년 EBS 수능 특강에 연계가 됐던 작품이야. EBS 연계 작품인데 우리가 이제 EBS 연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실제로 EBS 수능 특강에는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황만근이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위주가 나왔었거든. 그런데 이제 6월 평가원에 막상 이렇게 연계됐다 하고 딱 냈는데 그건 전혀 관련이 없는 거대한 토끼랑 싸움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연계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22학년도지 여러분들 이제 수능 볼 때부터는 이 EBS가 이제 간접 연계가 된다고 해. 원래 반영 비율이 70이었다가 이제 50으로 줄고 이제 간접 연계가 된다고 하는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간접 연계가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EBS에 나왔던 장면과는 또 다른 작품의 별개의 장면들이 이렇게 연계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EBS 작품들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문제만 딱 풀지 말고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고 작품 최소한 줄거리 알아야 돼. 다시 최소한 줄거리야. 그 다음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하려면 작품 전문을 빠르게라도 한번 훑어보는 것. 이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EBS가 이렇게 연계됐구나 도움이 되려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어. 자, 그리고 우리 이것도 뭐 산문 문학이란 말이야. 모든 문학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뭐부터 보라 그랬어? 문학은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항상 뭐부터 보라고? 그렇지. 보기부터 보라고 했었지. 보기를 보면 작품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첫 번째 작품 정보도 알 수가 있고, 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문학 작품은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감상을 한다 그랬었지. 그렇지. 감상. 근데 우리가 수능이라는 객관식 문제를 풀기 때문에 객관적 감상을 위해서, 보편적 감상을 위해서라도 이걸 봐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뒤로 넘어가가지고 저기 보기가 있는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뒤에 네 번째 문제를 보면 보기가 나와 있지. 그치. 보기 중에 먼저 항상 보기 있는 게 습관화가 돼야 돼. 여기서 이 보기를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이걸 염두에 두면서 글을 읽어나가야 된다 그랬어. 자, 들어갈게. 자, 위 글은 민담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현대소설이다 했어. 민담이라는 표현 있지, 민담. 우리 옛날 얘기들이잖아. 뭐 옛날 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해서 뭐 어렸을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던 그 재미있는 이야기의 민담이야. 자, 그리고 바보 취급을 받던 황만근이랬어. 이제 인물에 대한 정보가 나타났지. 황만근은 바보 취급을 받았다. 이랬던 황만근이 신이한 존재와 대면을 했으나 어떤 신이하다면 아주 신비롭고 이상한 존재와 대면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신이한 존재가 누구인가도 파악을 해봐야 돼. 얘와 대면을 했으나 위기를 극복하며 의외의 승리를 거둔다. 이겨버리는 거야. 자기보다 바보 취급을 받는 애가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의외로. 자, 그렇게 승리를 거둔다는 비현실적 이야기는 민담적 특징을 잘 보여준대. 자, 또한 나왔으니까 한번 끊어주고 뭔가 이렇게 내용이 열거가 되겠지. 또한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어구 사용, 구성진 입당 등에는 언어의 주술성과 해악성이 잘 드러난다고 했어. 다시 잘 봐. 반복적이거나 혹은 위협적인 어구. 반복이라는 건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고, 위협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뭐 너 맞을 거야, 너 죽일 거야 이런 것들 위협하는 내용. 자, 이런 어구의 사용. 그 다음에 구성진 입당. 말을 하는데 좀 이렇게 맛깔나게 좀 위협스럽게 맛깔나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구성진 입당이 되겠지. 이런 것들에는 언어의 주술성과 해악성이 잘 드러나는데, 주술성이라는 것은 주문, 술법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비는 이런 것들을 주술이라고 표현을 쓰지. 그 다음에 해악성은 잘 알고 있지. 웃음을 유발할 때. 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게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민담적 요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신이한 존재를 만나서 의외의 승리를 거두었다. 다음에 주술성과 해악성이 드러나는 작품인데, 주술성과 해악성은 반복적인 구절,
위협적인 어구, 그 다음에 구성진 입담 이런 걸 통해 드러나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담아둔 상태로, 다들 머릿속에 잘 담았지? 이런 상태로 글을 읽어 나가도록 할게. 본문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가 있는데 이게 줄거리가 나왔단 말이야. 굳이 써졌단 말이야. 굳이 써졌으면 이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 거야. 이것과 연관지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꼭 읽어주도록 해. 앞부분 줄거리든 뭐 중력 줄거리든 무조건 읽어야 돼. 나와 있으면. 자,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지만 이랬어. 일단 황만근, 우리 소설 읽어나간 방법 중에 소설 읽어나간 방법 그것도 얘기할게. 첫 번째 인물,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 그 다음 세 번째 사건. 이거 위주로 읽어나가면 되겠어. 기본적으로 읽어나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읽어나갈 때 우리가 신경 쓸 게 특정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에다가 꼭 표시를 해놔. 꼭 표시를 하고 어떤 인물들이 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의 정서 표현이 나오면 그것도 신경 써서 봐야 돼. 밑줄 쳐놓고 신경 써서 보도록 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이 나왔으면 그 인물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배경, 이 달라질 때마다 이 배경 장면이 변할 때마다 꼭 내용을 한 번씩 정리하도록 해. 내용 정리를 해야지만 나중에 뒤에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올 때 헷갈리지 않고 바로 풀 수가 있다고. 근데 내가 내용 정리를 하지 않았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글 다 읽었어.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갔어.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남아있어. 그럼 또 다시 글 처음부터 쭉 훑어보면서 이거 무슨 어디 있더라, 무슨 내용이었더라 꼭 찾게 된다고. 시간을 2배로 잡아먹게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될 작업이야. 그리고 이 와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주목하면서 글을 읽어나가면 되겠어. 자, 다시 올라가서. 자, 우리 인물 나왔죠. 황만근은 동그라미 치고,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는 인물에 해당돼. 마을 사람들을 무시를 하는 거지. 어쨌든 황만근이 있고 마을 사람들인데 바보 취급을 받는다.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렇지만 외지 출신인 민 씨는 달리 생각한다. 민 씨라는 인물이 새롭게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대. 바보 취급을 안 한다는 얘기지. 즉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야.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에게 대해 부정적, 하지만 민 씨는 황만근에 대해서 긍정적, 이렇게 인식을 해. 자, 어느 날 밤늦게 집에 가던 황만근은 토끼 고개에서 거대한 토끼를 만난다. 토끼 고개라는 장소가 나왔지? 여기 배경이 되겠어. 이 배경에서 거대한 토끼를 만난대. 자, 그런데 우리 거대한 토끼가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우리 생각을 해봐. 토끼가 거대해봤자 얼마나 크냐라고 했는데 진짜 거대한 거야. 우리 보기의 내용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읽으라고 했었지. 보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 그렇지. 얘가 바로 신이한 존재에 해당이 되는 거지. 신비롭고 이상한 존재가 거대한 토끼가. 자, 밑으로 가서 글 읽어볼게. 자, 그게 뭔 소리라.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네가 뭐라고 집에 못 간다 하나. 귀신이만 썩 물러가고 토끼만 착 엎드리라. 내가 너를 타고서라도 집에 갈란다 라고 말했어. 보니까 토끼면 엎드리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아마 누가 하는 말? 황만근의 대사가 되겠지. 그치? 자, 거대한 토끼는 황만근이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비린 냄새를 풍기면서 느릿하고 탁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이 다음은 아마 느릿하고 탁한 음식으로 말하겠지. 자, 토끼의 대사야.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이 대사를 보니까, 이 표현상의 특징을 보니까, 너는 여기서 죽는다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토끼가 황만근을 뭐 하는 내용이야? 죽인다고? 위협을 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게, 반복과, 그 다음에 위협이 나타나는 어구에 해당되는구나. 이런 거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그랬었지. 반복과 위협이 나타나면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랬어? 그렇지. 주술성과 해악성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 구조를 읽어보니까 웃겨? 안 웃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건 주술성만 나타나는 구조이겠구나.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겠어. 자, 황만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렇겠지. 거대한 토끼 귀신 만났으니까. 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치면 비키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토끼를 밀치는 황만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에 빨려드는 파리처럼 쭉 진공청소기에 들어가는 파리처럼 쑥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파리 문문으로 쑥 하고 빨려 들어갔어. 자, 기억하고 묶여있는데 문제에 해당되겠지. 기억이니까 황망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표현이다 했어. 민씨, 우리 아까 전 민씨는 황망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 그렇지, 좋게, 그렇지, 바보 취급을 안 하고 좋게 본 인물이었어. 자, 그럼 우리 이쪽에서 우리가 이 문장 자체를 생각을 해야 돼. 위의 표현 이렇게 진공청소기에 빨려드는 파리처럼 쑥 빨려 들어갔다는데 이것은 황망근의 한 말은 아니란 얘기지. 그치? 그럼 누가 한 말이야? 민씨가 한 말이란 얘기야. 민씨가 아마 황망근의 말을 듣고 이런 식으로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파리처럼 이런 표현을 썼을 거야. 자, 황망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 힘을 썼다. 황망근을 빨아들이라는 공간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즉 토끼 몸속 안이 텅 비어 있는 거야. 그리고 무지하게 넓게 느껴져. 그렇지? 막 또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일 거야. 차가워. 자,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려 들어오지 않는 황망근을 마저 끌어들이기 위해 온몸을 떨면서 뒷발을 든 채 버티고 있었다. 뒷발을 들고 팍 떨면서 이러고 빨아들이려고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거지. 자, 다음 구절. 자,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어.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부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뭐 배경이 또 바뀌고 있지. 동쪽 하늘이 부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아마 시간이 새벽 시간이 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도 눈여겨보고. 자, 그러자 토끼는 황망근을 향해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놓아라 하고 말했다. 자, 우리 이 구절도 보니까 너는 이제 살았다 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지. 그렇지? 이쪽은 반복이 나타난 어구에 해당될 것이고 이쪽도 그냥 주술성 정도로만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 주술적 성격이 있는 줄성이 있는 그냥 살아났다 뭐 이 정도만 파악이 가능하겠네. 자, 그런데 황망근은 우기가 나서 지금까지 잡혀있는데 우기가 난 거지.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 말거라. 닐 탕으로 끓여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 먹어 치울 기다. 네 가죽을 벗겨서 어머니 목도를 하고 내 토시, 뭐 팔토시 이런 거겠지, 목토시나. 자, 토시를 하고 장갑을 할 기다. 니 이제 죽었다, 짜스가! 하고 소리쳤다. 자, 그럼 우리 이 구절 보니까 오히려 누가 누구를 황망근이, 그렇지. 황망근이 토끼를 위협을 하는 장면이 있어. 그렇지. 그리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야, 탕으로 끓여 먹는다는 둥, 가죽을 벗긴다는 둥, 목도리하고 장갑을 받는다. 아주 이게 입담이 또 구성진 입담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게 뭐, 구성진 입담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를 위협하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뭐 주술적이냐라고까지 봤을 때는 뭐 특별히 주술성은 없는 것 같고, 웃음 나? 그치. 해악성을 유발할 수가 있겠지, 그치. 오히려. 무서운 토끼가 오히려, 이렇게 당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니까 웃음을 오히려 유발할 거야. 자, 어쨌든, 니 이제 죽었다, 자스가! 하고 소리쳤다. 토끼는 다급하게 물어봐. 이 와중에 다급해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내 팔을 빼겠느냐? 황망근은 팔을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고 있는데 토끼가 그렇게 물어보자 할 말이 없었다. 어이? 어떻게 빼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되는 대로 내 소원을 3가지 들어주기 전에 니까이 건 못 간다 하고 말했다. 소원 3가지 들어준 얘기. 이런 것도 뭐 흔히 전해진 얘기들이지. 그치? 지니? 비비 나오는 지니? 이런 경우처럼 소원 3가지 들어준 얘기. 이런 요소들도 들어가 있어. 자, 다음 구절 이어서. 자, 내 소원이 뭐냐? 우리 어머니가 판쭉 할머니 같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자, 또 니은 부분이 이제 출제 요소에 해당되는 건 출제 문제에 나온 부분이야. 자, 팥죽 할머니란 팥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늘 팥죽을 쓰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째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씨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쪽에도 또 한번 민씨에 대한 언급이 또 되고 있어. 그런데 이 말, 민씨가 한 말이 아니지, 그렇지? 아마 이 말도 황망근이 한 말을 민씨가 전해 듣고 그에 따른 생각을 전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될 거야. 자, 이렇게 어쨌든 팥죽 할머니같이 어머니 오래 살게 해달라라고 했더니
토끼는 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고개만 기울였다가 몸을 쏘스라치게 떨어 토끼 자꾸 떨고 나서 힘겨운 소리로 말했다. 지금 들어주었다. 그 다음은 보니까 뛰어난 능력이 있어. 그렇지. 실제로 토끼가 신이한 존재라는 게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은 이와 같은 마누라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누라 아내가 생겼으면 좋겠다. 지금 황망군은 총각인 거지. 그러면 마누라 생긴다. 자, 그랬더니 송편을 3번 먹으면 내 집으로 올 거다. 다음은 무엇이냐 그러는데 송편을 3번 먹는다는데 우리 송편 언제 어느 날에 송편을 먹어? 송편 먹는 날이 언제야? 그렇지, 추석이지. 그렇지. 그러면 송편을 3번 먹으면 내 집으로 온다는 얘기는 아마 추석이 3번 지나면 너희 집에 여자가 찾아올 것이다. 처녀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정보가 될 거야. 자, 그랬더니 그 다음은 무엇이냐라고 했고, 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다. 자, 마누라가 들어오면 이번엔 아들 얘기도 하고 있어. 이번엔 아들 얘기 나왔고, 자, 마누라 들어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준다. 이제 날 놓아라. 그랬더니 내가 언제 니를 잡았나? 네가 갚으면 되지. 바보자스가! 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럼 우리 바보자스가도 이렇게 진한 글씨로 쳐져 있는데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 실제로 바보 취급을 받고 있는 인물은 누구였는데? 그렇지, 황망근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원래는 토끼가 위에 있는 존재, 원래 죽이려고 했던 존재고 황망근이 여기 있는 존재였는데 이게 뒤집혀버린 거지. 그렇지. 오히려 황망근이 위에 있고 황망근이 이 거대한 토끼를 무시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오히려 바보소리를 들었어. 자, 그러다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이 무섭게 부풀리더니 얼굴이 확 털리더니 황망근의 얼굴에 뜨겁고 매운 김을 뜨거운 김을 팍 묻었어. 황망근이 눈을 뜨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간신히 떠보니 어느새 자신의 팔이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아마 토끼도 이런 일은 처음 겪었겠지. 항상 뭐 누군가 잡아먹었는데 빨아들였었는데 새벽까지 버틴 이런 일이 처음이었나 봐. 자, 황망근의 주변에는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 바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대. 자, 우리 이런 구절도 봐봐. 이런 구절.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 바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는데 그럼 밤새 있었던 일이 마치 꿈만 같은 일이었는데 실제로 토끼털이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무엇이 되는 거야? 하나의 그렇지, 증거물이 된단 말이야. 즉, 이 위의 사건의 사실성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보통 전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설의 증거물 이런 것들로 흔히 등장하는 얘기인데 여기도 그런 증거물로서 토끼털이 등장을 하고 있어. 자, 이어서 황망근은 제대로 숨쉴 겨를도 없이 집으로 달려갔다. 밤에 토끼 귀신 만나서 한참 한시름했으니까. 자, 동네 곳곳의 닭들이 횟대에서 소리치고 울고 있었다. 뭐 당연히 이제 새벽 날이 밝았으니까. 황망근은 밖에서 어무이 어무이 하고 소리치면서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당연히 어무이를 불렀으면 누가 있어야 돼? 어무이가 있어야 됐잖아. 그런데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대.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 황망근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어? 그렇지, 불안감이 들겠지. 그렇지. 당연히 어머니를 찾았는데 어머니가 없어서 불안할 거야. 자, 되었으면 계속 이어서 보자. 자,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그의 어머니는 그가 나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얼굴이 백지창처럼 변해 앉아 있었대. 자, 일단 뭐 장면이 바뀌었잖아. 그렇지. 공간이 달라졌지. 좀 전에 토끼고개였는데 지금 집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토끼고개에서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려니까 내용이 너무 간단하지? 황망근이 거대한 토끼를 만났다. 그리고 죽는다 위협을 받았는데 버티다가 오히려 토끼가 날이 밝자 다급해져서 황망근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고 오히려 깜빡 속고 가버린 장면. 여기까지 내용이었어. 그 소원의 내용은 3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 어머니가 오래 사는 일. 두 번째는 마누라, 아내가 생긴 일. 세 번째가 그렇지, 아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생기는 거. 이 3가지였어. 자, 일단 어머니가 잘 살아있는지 계속 볼게. 자, 근데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해 앉아 있었대. 그럼 어머니가 죽을 뻔했다는 거지. 자, 어머니 그가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모로 쓰러져 버렸다. 모로 쓰러졌다는 건 옆으로 툭 하고 쓰러져 버린 거야. 어머니가 죽은 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 탁
칵하고 이 가래 소리가 안 나. 칵하고 목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냈다. 토해냈어. 살은 거지. 자, 황만근이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을 하다가 손발을 주무르곤 온몸을 어루만지자 어머니는 눈을 떴다. 우왕 인제 왔노? 밤새도록 토끼 귀신하고 씨름하다 왔다. 닌 귀찮나? 어머니 괜찮나? 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다음 구절. 자, 니 기다리다가 아까 해 뜰려게 달기 울길래 밥 한 덩이 입에 넣었다가 목이 맥혀서 죽을 뻔했다. 움직이다가는 더 맥힐 것 같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뭐하고 이래 니 오길 기다리고 있었니라 했어. 자, 보니까 밥을 먹은 시간이 언제냐면 이때지. 아까 해 뜰려게 달기 울길래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이 시간대면 어떤 시간대였어? 그렇지, 새벽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새벽 시간이고 이제 토끼가 다급해져서 황만근의 소원을 들어주던 그 시간대였단 말이야. 그렇지. 그 시간대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이 문디 같은 놈의 자스가 와 밥만 했고 물을 안 떠나. 야, 씨, 오히려 적방하장 이런 어머니가 밥 하는데 물 안 떠났다고 그렇게 호통을 치고 있어. 자, 황만근 웃다가 덩실덩실 춤을 췄다. 뭐 기쁨의 웃음 이렇게 했지. 그렇지? 어머니가 살아났으니까. 아마 아까 전에 토끼가 거대한 토끼가 그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기웃하면서 막 이렇게 몸을 두루루 떨었었잖아. 아마 그때 어머니가 밥을 먹고 있었을 거고 아마 죽을 위기였을 수도 있어. 그런데 토끼가 어머니가 죽지 않게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 자,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채워 물을 뜨러 동네 우물로 달려갔다. 이제 장면이 옮기게 돼. 자, 다시 봐봐. 어머니가 엉덩이를 채워 엉덩이 킥! 바로 뻥 쳐가지고 보내면서 우물로 갔다는 얘기는 물 떠있는 놈이 자식아! 하면서 보냈겠지. 그치? 자, 그리고 우물로 달려갔어. 다음 구절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날 우물가에서는 황만근의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씩 되풀이 되었었대. 다시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루 종일 수십 번씩 되풀이하고 있었대. 재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완전히 토끼 귀신 만났는데 완전 재미난 얘기잖아. 완전 신기한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종래 결국 이런 뜻이 결국 황만근이 우물가로 초청이 되어서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아야 했대. 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지. 밤새 있었던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만큼 사람들의 이 얘기가 막 흥미가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였을 거야. 자, 그리고 B로 넘어서 송편을 3번 빚을 만큼의 시간 곧 새해가 흐른 뒤에 토끼의 말대로 토끼가 어떤 말을 했었지. 토끼의 말대로 어떤 처녀 등장했네. 이 처녀가 그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했어. 그의 집이란 건 누구의 집이야? 그렇지, 황만근의 집이란 말이야. 그럼 이 처녀가 바로 누가 될 거야? 그렇지, 마누라가 되는 거지. 자, 처녀가 그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대. 다시 이거 봐봐. 이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얘기야. 그럼 그 전에는 황만근이 위와 같이 이런 자신의 기이한 체험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믿었던 거야, 안 믿었던 거야? 안 믿었던 거지. 그렇지, 불신이었던 거야.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자식이 또 밤새 어디 갔다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재밌으니까 들었을 거야. 그런데 황만근의 그 이야기대로 실제로 처녀가 들어왔단 말이야. 야, 이게 사실이냐? 이게 진짜네? 이러면서 이 불신에서 아마 진짜인가 보다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게 됐을 거야. 자, 되었으면 여기까지 해서 요거 바탕으로 우리 문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61번. 기역과 니은의 서술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이번 옳은 거 찾아야 되고, 우리 기역 부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왔지.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편이다. 라는 구절이 있었어. 민씨가 한 말이고 황만근의 한 말은 아니었어. 위에 뭐 그런 표현들.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파리와 같은 이 표현, 이거 자체는 민씨의 표현이었던 거야. 자, 1번 보면 기역을 통해 민씨가 황만근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대. 그대로 전한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 황만근의 한 말이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라는 표현은 아닌 거야. 민씨가 바꿔서 표현한 거였지.
다음에 니은을 통해라는데 니은 부분도 보도록 할게요. 니은 부분 보면은 그것이 팥죽 할머니란 팥죽을 판 할머니 혹은 늘 팥죽을 쓰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째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씨는 모른다. 민씨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 자, 그러면 니은을 통해 황만근의 말을 전하는 민씨도 이 민씨도 다른 인물처럼 서술자의 서술 대상이 말 수 있다라고 했지. 자, 이 문장의 길이가 좀 길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선지를 읽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 선지 읽는 방법. 다시 평가원에서 문제의 난이도를 이제 좀 높이기 위해서 선지를 좀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을 할 때가 있어. 선지를 복잡하게 구성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읽는다는 얘기는 주어와 서술을 읽는 거야. 오케이? 주어 서술을 읽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읽을 때는 뭐부터 찾냐면 첫 번째 서술어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주어를 찾아. 그런 다음에 마지막 그와 연관된 필수 성분들 있지. 나머지 필수 성분인 뭐 목적어라던가 또는 필수 부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라고. 이런 거 파악을 하면 선지라던가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매우 명확해져. 훨씬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독서 읽을 때도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지. 중요하다 그랬어. 가장 기본이야. 글 읽는 기본이라고. 습관화가 돼야 돼 이게.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내용을 보면 저 서술 대상이 말 수 있다라는 게 서술어야. 나머지 누가? 그렇지. 민씨가 서술의 대상이다라는데 민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선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적절한 것을 하면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글은 사실은 이렇게 길지만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 거야. 민씨도 서술 대상이다. 이 내용 끝이었던 거야. 무조건 맞는 표현인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다음 3번. 기역과 니은을 삭제를 하면 황만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대. 자, 우리 실제로 삭제를 한번 하고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삭제를 한번 해보자. 자, 기역인데 기역 바로 위줄부터 읽어볼게. 자, 황만근의 파리에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에 빨려드는 파리처럼 쑥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황만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내려고 안간 힘을 썼다. 문장이 훨씬 매끄럽지? 그렇지. 오히려 이게 들어가면서 이 이야기 자체에 몰입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렇지? 이게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 다만 그래서 민씨라는 인물이 나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민씨에 대해서 사술자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걸 거야. 오케이? 자, 되었으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 자, 그래서 3번을 보면 기역과 니은을 삭제하면 황만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대결 과정이 더욱 수월하게 들어오게 될 거야. 그래서 어렵게 라는 표현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황만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 자체에 더 몰입하여 읽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대. 다시 무엇에? 황만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 자체에 우리 대결하고 있으면 대결 얘기만 나와야지 몰입이 되겠지. 근데 그 과정에 자꾸 누가 딴 소리를 하면은 이상한 소리를 하면 뭐 민씨의 표현이야 민씨도 잘 모르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 대결 자체에 몰입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에 해당되고 자 4번 내용을 좀 별표임 치고 우리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둘 게 있어. 자, 우리 산문 문학, 특히 소설이라든가 또는 극수필 이런 산문 문학을 보면 이런 부분 보면 이제 해설자의 추가적인 해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 그쪽에 해설이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그 이야기 자체에는 우리가 몰입을 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무조건 없는 거지. 자꾸 다른 얘기로 빠지는 거잖아. 3000%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해설이 등장하면 항상 몰입을 방해하는 기능을 하는 거야. 이거 무조건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몰입과 관련돼서 산문문학에서 나타나는 해설의 기능 좀 기억해 두도록 해. 몰입은 방해하고 대신 그 상황에 대한 이해는 돕는 역할을 해. 몰입을 방해하고 이해를 돕는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거지. 그래서
해설의 기능 좀 기억해 놓도록 하고, 자, 되었으면 마지막 5번 선지도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기억권 이행을 통해 황만근이 민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다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다시 요것도 뭐가 다시 서술된다라고 했는데 주어가 뭐야? 황만근이 전해 들은 이야기가 다시 서술된다 이렇게 되잖아. 황만근이 전해 들은 이야기였어? 아니죠. 황만근의 직접 경험이었지. 그렇지. 황만근이 전해 들었다는 내용 자체가 아예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어 서술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문장의 의미를 혹은 선지의 의미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어 서술을 위주로 읽는 방법 요거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선지가 바로 파악이 안 될 경우 문장이 바로 파악이 안 될 경우 이렇게 주어 서술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해. 자, 됐으면 다음 문제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문제. A에서 E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치 않은 것은 이랬어. 우리 바로 본문과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 A 부분을 보면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넌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제 토끼가 토끼 고개에서 하는 소리에 해당되겠어. 토끼 고개. 그럼 1번 보자. 자, 이 주인공이 기이한 체험을 하는 공간이다. 근데 주인공은 누군데? 황만근이에요. 작품의 제목도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지? 그래서 황만근이 기이한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맞는 표현이 되겠지? 자, 다음 B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B로 넘어가 보니까 이거 어디 갔냐? 토끼는 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근데 이 마을이란 것은 누가 사는 마을? 그렇지. 황만근이 사는 마을이지. 그렇지? 그러면 주인공이 복귀해야 하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공간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이것도 맞는 내용이지. 그렇지. 일상적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반대말은 비일상적이겠지. 비일상적. 아마 비일상적인 공간이 바로 여기일 것이고 일상적인 공간은 바로 여기가 될 거예요. 서로 상반되는 공간에 해당되겠지. 다음 3번. 주인공의 지난밤 체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디귿을 보면은 디귿 부분에 황만근의 주변엔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 바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라고 했어. 보면 토끼털이라는 것은 하나의 증거물이었잖아. 흔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난밤 체험이란 건 토끼와의 싸움이고 그 흔적이 잘 남아있네. 그럼 3번도 적절한 표현에 해당이 되겠지. 자, 다음 4번 넘어가서 D. 주인공이 어머니에 대한 불안 이것을 감지하는 공간이다 라는데 이게 D 부분을 읽어보니까 황만근은 밖에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소리치면서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지. 어머니를 부르는데 어머니가 없어. 그럼 어떤 마음? 불안하다. 그렇지.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불안을 감지한다는 표현도 적절한 표현에 해당이 될 거야. 그래서 아마 남는 건 답이 당연히 5번일 텐데 5번 선지를 잘 봐. 5번 선지. 잘 읽어볼게. 주인공이 어머니의 요청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간 공간이랬어. 자, 이게 이 부분을 보면은 읽어볼게. 바로 이 줄부터. 황만근은 울다 웃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채여 물을 들어 동네 우물로 달려갔다라고 했어. 그렇지? 자, 황만근이 동네 우물로 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그렇지? 어머니의 요청에 따른 거지. 그렇지? 어머니의 요청이라는 것은 물 뜨는 일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였어? 아니었지. 그렇지? 여기서 잘못된 거야. 실제로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야기는 밤에 있었던 기이한 체험 얘기를 전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어머니 요청 얘기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한 이야기를 교묘하게 매치해가지고 이렇게 선지를 이제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각각의 내용들이 무엇이냐를 구분해야 돼. 이렇게 어머니 요청의 내용이 뭐였더라? 물.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던 건 뭐였더라? 밤에 있었던 체험. 이렇게 구분하면 선지 파악이 좀 더 명확해져. 오케이? 자, 됐으면 다음 것도 넘어가도록 합시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럴 때는 그 A의 내용 한번 쭉 훑어보고 A와 관련된 내용 축축축 확인하고 그다음 B 확인하고 나머지 축축 확인하고 이렇게 보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 자, 일단은 우리 A 부분 좀 더 올라가서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 A 부분 작품의 이제 끝부분이었잖아. 작품의 끝부분. 자, 우물가에서 황만근이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에 하루 종일 수십 번씩 되풀이되었다는 내용. 그 다음에 황만근이 심지어 초청되어서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계속 했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자, 그럼 A와 연관지어서 이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 자, 1번 보면 A는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으나, 여러 차례 들었다는 내용까지 맞지? 그치? 그 다음에 다음 넘어오면 여전히 흥미를 느끼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했어. 마을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했을까? 아니지. 흥미가 있었으니까 계속 심지어 초청까지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을 거야. 그래서 못했다는 표현이 잘못됐을 것이고, 우린 적절한 거 찾고 있어. 다음 2번. A는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도 반복적으로 전달됐지. 여기까지 맞아. 그 다음에 이야기의 내용이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내용이 달라졌다는 내용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심지어 뭐라고 했어? 그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아야 했다는 표현이 있었잖아. 같은 이야기를 늘어놨대. 그러니까 달라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에 해당이 되겠지. 그치? 자, 다음에 우리 B 부분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 본문으로 올라가서 B 부분 보도록 합시다. 자, B 부분은 송표현 세벌 빚을 만큼의 시간이고 3년이 흐른 후에 토끼의 말대로, 이 말은 토끼 말이었어. 토끼의 말대로 처녀가 그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황망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여기서 황망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은 기존에는 아이고 이 문디 같은 바보 자식 이상한 소리 하네 라고 했다가, 신기한 소리 하네 이랬다가 야 이거 진짜인가 보다 하면서 믿게 되는 이런 과정이었지. 그렇지?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다시 선지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3번을 보면, 자, B는 새로운 등장인물의 말에 따라 말을 처음 전한 존재에 대한 평가가 달라야 돼. 자, 잘 봐. 이런 거 끊어서 봐야 돼. 자, 새로 등장한 인물의 말에 따라라고 했어. 자, B 부분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은 누가 있어? B예요? B 부분에. 그 마누라. 마누라, 그렇지. 처녀 있었지. 처녀, 그렇지. 자, 새로운 등장인물의 말에 따라는데 처녀가 말한 내용이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그럼 바로 지워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평가에서는 항상 이렇게 특정 인물을 이렇게 보편적인 표현을 쓰거든. 이렇게 보편적인 표현을 쓰면 다시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누구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로 찾아보도록 해. 그럼 문제 풀이가 좀 쉬워져. 자, 뒷내용도 볼게. 자, 새로운 등장인물 말에 따라 말을 처음 전한 존재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대. 우리 B 부분의 말은 누구의 말이었어? B 부분의 말은? 토끼의 말이었단 말이야. 그럼 그 말을 처음 전한 존재는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건 황망근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대상을 찾아보라는 얘기야. 이렇게 찾아 읽어보면 뒷부분 내용은 맞는 거지. 말을 처음 전한 존재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는 내용은 맞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보면 B는 새로운 등장인물의 말에 따라가 아니라 새로운 등장인물의 등장에 따라 이렇게 바꾸면은 선지가 가능하게 되겠지. 자, 되었으면 4번 넘어와서, 자, B의 말, 토끼의 말은 A의 이야기의 일부다. A의 이야기, 이 말은 토끼의 말이고 이 이야기는 황망근이 한 이야기지. 황망근의 한 이야기 중에 토끼의 말도 들어있었지. 그치? 그런 일부로 말이 실제로 실현됐어. 누구의 말이? 토끼의 말이 실현이 됐지. 처녀, 마누라가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이 실현됐고,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데 맞는 내용이 되겠지. 이제 믿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불신에서 믿음으로 달라지고 있어. 그래서 적절한 것은 답이 4번 이렇게 답이 되겠어. 마지막 5번도 보도록 할게. 자, B는 A의 이야기가 3년 동안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왜 3년 동안 전해졌냐? 그 이유가 말의 실현에 대한 공동체의 확신 때문임을 보이는데, 다시 이 말이 실현될 것이라고, 다시 이 말은 토끼의 말이었지. 토끼의 말이 실현될 것이라고 마을 공동체 마을 사람들이 확신이 있었어? 없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확신이라는 표현이 잘못됐겠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됐겠지? 자, 다음 마지막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64번인데 보기는 아까 읽어봤으니까 바로 선지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1번부터 보자. 자, 황망근이 거대한 토끼와 겨루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지. 이것은, 이 이야기 전개는 민담의 일반적 특성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담 얘기와 관련이 있겠지. 왜? 거대한 토끼라는 것은 신이한 존재로 볼 수가 있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민담의 일반적 특성과 맞닿아 있다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에 해당이 되겠네. 자, 다음 2번 넘어서 토끼가 너는 여기서 죽는다 라는 말을 3번 반복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반복을 한 것은 언어의
주술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위에 읽어봤을 때 반복이나 위협이나 그 다음에 구성진 표현 이런 것들은 주술성과 해역성을 드러낸다 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얘는 주술적 특성과 연관이 있다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해당이 될 거야. 2번 해결됐지? 다음 3번 넘어서 황망은 니 이제 죽었다 라고 발언하며 위협한 것을 이번엔 위협 관련이 있어. 이 위협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와 토끼가 황망근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겠군이라는데 오히려 토끼가 죽게 되니까 다급해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손을 뺄래? 라고 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그럼 이것은 뭐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소설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표현이 되겠어. 자, 다음 4번 넘어서 자, 바보자스가 라는 말은 황만근에 대한 신이한 존재의 우위가 변했음을 보여준대. 그럼 그 전에는 신이한 존재, 여기서 신이한 존재는 토끼인데, 거대한 토끼인데, 토끼가 그 전에는 황만근보다 위에 있는 존재였지? 그치?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 존재였어. 그러다가 오히려 황만근한테 바보 소리까지 듣게 되니까 황만근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위가 변했다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에 해당이 되겠네. 자, 마지막 5번. 어머니가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내는 것은 황만근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토끼의 주술적 복수라 할 수 있겠군요. 이거 의외로 오답이 많이 나왔어. 왜? 주먹밥 덩어리, 어머니가 목이 막혔단 말이야. 죽을 뻔했단 말이야. 그래서 황만근에게 속은 것에 대한 토끼의 복수인가 보다 하고만 생각하고 이제 오답을 많이 골랐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항상 주어 서술어 위주로 읽으라 그랬어. 다시 읽어봐. 황만근에 속은 것을 깨달은 토끼의 주술적 복수를 할 수 있다. 뭐가? 여기 해당된 주어가 뭐야? 그렇지. 주먹밥 덩어리 여기서 끝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것을 토해내는 것은 이렇게 해봐야 되겠지. 여기까지가 주어란 말이야. 이것의 주어는 바로 여기라고.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내용을 다시 읽어봐.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내는 것은 토해내면은 죽어 살아. 살게 된단 말이야. 어머니가 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걸 복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이해되겠어? 평가에서는 선지를 일부러 복잡하게 꼬아놔. 그 복잡하게 꼬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마구 끼워 넣는 거야. 수식어를 끼워 넣으면 우리들이 바쁜 와중에 그 수식어에 꼬여가지고 진짜 읽어야 될 걸 자꾸 놓치게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서술어를 찾고 그에 따른 주어를 찾은 후에 그 내용을 판단해보면 정말 명료하게 답이 찾아져. 이해되겠지? 오케이. 자, 황만근 이렇게 말했다는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 할게.